자, 유럽 EC에서 레키로나의 승인과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한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 치료제인 셀트리온 레키로나가 유럽의 승인을 받아서 미국 유럽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다면, 자, 셀트리온 주주분들에게도 좋게 되겠죠. 물론 우리나라 제약사들의 지금 큰 이슈들이 계속 있죠. 자, HLB의 이 베트남의 나노제나구의 이 MOU 또 협력설이 있고 협력을 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 노바백스 이런 또 CMO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모더나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삼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또 노바백스나 모더나에서는 독감과 이 코로나를 같이 잡는 이런 것도 같이 개발하고 있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황도 좋아 보이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점차 해외에서 이렇게 조금 큰 성과를 거두는 자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주가가 이 모든 뉴스에 다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레키로나가 국내를 넘어서 유럽에서 승인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10월 승인 검토가 있는데 핀포인트에 백정훈 기자님의 기사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가 지난 17일 현존 코로나 바이러스, 자, 코로나19 치료제 5개 제품에 대한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성명문을 발표했죠. 자, 총 5개의 제품의 승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5개 제품을 보면 우리나라의 이 레키로나를 비롯해서 자, 일라이릴리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우리나라 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 사실 셀트리온 영상을 찍으면서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보겠지만, 자, 이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생소해서 공부도 할 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건 이씨가 밝힌 치료제 5가지 승인 후보로는 일라이릴리의 밤나니미밥, 그리고 에테스비밥 겸용 요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리제네론의 자 알리젠 COV2 요게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셀트리온 레키로나 여기 있죠. 여기가 있고, 자, 그리고 비어바이오 테크놀로지 글라소스비스 클라인의 바로 소트로비만 이렇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 궁금한 못 찾는 손이상 개미TV가 일라이릴리가 뭐지?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라이릴리 바리시티닙이라는 코로나19 제로체 약품이 있는데 요게 코로나19 중환자의 사망 위험을 46% 정도 낮춘다고 합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죠. 자,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파트너사 인사이트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바로 이름이 바라시팀이라고 하는데 요게 코로나19 중환자의 사망률을 굉장히 크게 낮추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망 위험도 크게 감소시킨다는 얘기죠. 자, 치료를 받은 환자가 위약 투여권 대비 사망 위험을 약 44% 정도 감소시키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이 바라시티닙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위해 개발된 약인데 사이토카 물질인 JK1, JIK2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긴급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앞서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작년 11월 이 바리시티닙을 다국적 제약사 길러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 잘 알고 계시죠? 렘데시비로. 아마 이 주식하시는 분들은 렘데시비로 잘 알 거예요. 이 렘데시비로 함께 사용하는 조건, 이 조건으로다가 코로나19 치료제로다가 긴급 사용 승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벌써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자, 일본은 21년 4월달인데, 올해 4월달이죠. 일라이릴리의 바리시티닙, 요거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했는데, 23일이죠. 이렇게 일라이릴리의 류마티스 관절염약 바리시티닙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정식 승인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또 하나 궁금한 게 리제네론이죠. 리제네론은 뭐지?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미국의 리제네론 코로나 방치 치료 추가 구매권이 있는데 그만큼 리제네론의 효과를 인정하는 거죠. 자, 미국 뉴욕주에 있습니다. 뉴욕주의 테리타운에 소재한 제약기업 리제네론 파마슈티커스라고 그래요. 이건 미국 보건부 AHS 및 국방부가 자사의 코로나19 예방 치료용 이중항체 카탈유법제, 자, 알리젠 COV, 자, 140만 도수 물량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고, 자, 9월 14일 날 공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보건부나 이렇게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구매할 정도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씨가 밝힌 이 치료제로는, 자, 일라일리의 아까 바리시티납, 그 일라일리의 밤나미비바 아테시나 병용,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드린 리제네론의 자, COV2, 셀트리온 레키로나, 비어바이오테크놀로지, 글락소스비 클라디, 피소트로비맙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5가지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이 레키로나가 제일 잘 됐으면 좋겠죠. 자, 어쨌거나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 리제네론의 이 효과가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이 있는 미국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새로운 실험에서 증상 발병 위험을 32%까지 줄이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항체 치료제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리제네론의 금방 말씀드린 일라이릴리그라고 글락소스미스 클라인 이렇게고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항체 치료제는 3상 임상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거둬오지 못했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고 한국은 셀트리온이 레키로나 항체 치료제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의 정식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레키로나가 의외로 조금 괜찮은 효과가 있죠. 자, 셀트리온은 자사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위약군 대비 증증 악화율 70% 줄였고 임상적 증상 개선 기간도 위약군보다 4.9일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성명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씨는 성명문을 통해서 선택 과정은 객관적이고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할 것이고 선택 기준은 회원국과 회의로 진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환자 집단과 질병의 단계 및 수준에 따라 다양한 코로나19 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해 유망한 치료제를 선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죠. 자,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 두 개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에 대한 이 아마 수요는 계속 있을 거예요. 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스터샷 맞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해마다 감기처럼 우리가 이 감기 바이러스는 아마 이거를 평생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예방주사처럼 감기 예방접종 맞는 것처럼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시각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은 더 발전하겠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 특히 레키로나 같은 또 치료제에 대한 이 이슈도 계속 아마 시장에서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씨는 유망한 치료제를 선정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유망한 치료제에 벌써 레키로나가 예전에 자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 씨는 이번 유망 치료제 선정과 관련해서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어차피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될 상황인 거죠. 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바로 필요한 거죠. 근데 바로 레키로나를 이 씨에서 유망한 치료제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앞서 지난 6월 이 씨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를 유망한 코로나19 치료제를 선정했죠. 유망 치료제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유럽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최소 3개의 치료제를 오는 10월까지 승인.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어떻게 해서 승인하겠다는 얘기죠. 연말까지 총 5개의 치료제를 확보하기 노력할 계획인데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레키로나가 확실하게 좀 승인 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해 봅니다. 물론 제가 이씨 집행위가 아니니까 그것까진 모르죠. 자, 오늘은 이 어제 살펴드렸지만 나노코백신에 대한 기사도 있습니다. 자, 나노코바스 백신이 안전 요건을 충족했죠. 단 보호 효과를 평가할 데이터는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베트남 보건부가 19일 오전윤리위원회 중기 임상 3상 결과를 검토한 결과를 통보했는데 이번 자료를 토대로 나노코박스 백신이 단기 안전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전 면역성 보증률 백신 보호 등 3개 사안을 전부 다 확정 지었습니다. 자, 이 상임지무 자문위원 회부가 됐는데 이렇게 윤리위원회가 이 같은 결론과 평가를 통해서 임상 시험 경고 결과를 3단계 시점까지 이 경고를 승인하고 상무인 자문위원회에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요 상임 자문위 회부가 되고 검토가 되고 통과가 돼야 자, 시급한 인허가 검토가 되고 긴급 승인이 되죠. 자, 시급한 인허가 검토 그만큼 베트남의 상황이 아직도 완벽히 풀린 게 아니죠. 백신이 아주 많이 필요한 나라죠. 자, 이번 회의 이후에 나노코박스 임상 시험 결과는 계속 자문위원회에 보내질 것이고 이 의약품 및 약제 등록 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급한 인허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 백신이 늦어지면서 지금 이 다른 백신들이 나오는 상황이죠. 다른 백신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 보건부의 7번째 백신이 있습니다. 보건부의 7번째 백신을 보면 하얏트 박스 백신이라고 저도 저번에 이 백신까지 제가 알았습니다. 하얏트 박스 백신 수입한다고 했는데 최근 베트남 의학청에서 자, 비메딕 맥스 메디컬 및 제약합자 주식회사가 3천만 도스의 하얏트 박스 백신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한 데 동의했는데 이게 보건부가 허가한 7번째 백신입니다. 저 8번째 백신은 저도 그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솔직히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8번째 백신도 있습니다. 앞서 보건부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스푸트니크 V, 모더나, 얀센, 시노팜 백신을 승인했는데 현재 9월 17일 보건부에 승인된 8번째 백신이 바로 쿠바의 압달라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압달라 백신이 있구나. 이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자, 쿠바의 압달라 백신이 이 17일 긴급 사용 승인했는데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우리나라로 시작하면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 전 금요일인데 자, 신청자는 베트남 백신의 의료생물연구 생산센터 이걸로 조건부 승인이라고 합니다. 자, 8번째 승인까지 났으니 9번째 승인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가 되기를 기대해보고 어쨌거나 다른 외국에서 들어온 백신보다는 베트남 국민들한테 이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백신이 조금 더 신뢰도를 갖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